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 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2부에서는 조금 전에 예고해드렸던 루카님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 피해가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루카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내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일부에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루카님의 수익률표를 먼저 보여드렸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한 달 동안에만 통합 수익률이 벌써 181%가 넘는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은데요. 네. 네, 먼저 수익률 내신 종목들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제가 그러면은 네. 제가 저번 주에만 대략 70%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 한 주 동안만요. 그렇죠. 와. 네, 그 네. 주들에 대해서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네. 교육도 함께 곁들이는 교육까지. 네, 그렇죠. 그런 네.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살펴볼까요? 네, 먼저 네. 제가 살펴볼 종목은 우진인데요. 우진. 어. 맞아요. 여러 번 진입을 하셨더라고요. 두 맞습니다. 번이나 진입하셔서 결국에 뭐 15% 가까운 수익을 보셨네요. 네, 맞아요. 네. 첫 번째로 진입을 했을 때는 이 원전 관련주가 좀 상승하기 전에 네. 제가 진입을 하여서 이거를 쭉 들고 있다가 이제 우진을 최종 청산 매도 한 후에 네. 원전 관련주가 한 번 더 이제 상승을 할 때 그때 이제 단기적 접근을 해서 네. 수익을 봤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매일 제가 우진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그렇죠. 네. 원전 관련주의 실질적인 수혜주가 바로 우진이다. 그랬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때 이 우진을 바로 쳐다봤고 네. 이 우진이 좀 더 강하게 가겠구나라고 네. 해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우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 3기를 긴급 투입하기로 이제 하면서 이제 우진의 이제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폭염이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 폭염이 그 이슈 때문에 최근에 또 한 번 들썩였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폭염 관련해서 네. 폭염이 시작됐고 이 전력난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다. 근데 이 대체 자원으로 원전을 생각해 보고 있다. 이거를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네. 이 우진이라는 종목이 큰 상승세를 보이게 됐는데 사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항상 탈원전 정책을 좀 주창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민망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현실에서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당연히 원전이 그 효율 대비해서는 그게 최고이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들을 쳐다봤고 이 원전 관련주에서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계획, 예방, 정비 등으로 정지 중이었던 원전 3기를 재가동 시키겠다라고 했고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재가동 될 거라고 이제 19일에 밝히면서 제가 그 바로 19일에 우진을 진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5% 정도의 이제 갭 상승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도 가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서 시초가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현재 이제 계획 정비 일정에 따르면 23일부터 이 3기가 가동이 된다고 해요. 바로 내일이죠. 바로 내일인데 이 3기가 이제 가동이 되면서 이 원전 관련주들이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우진이 원전 관련주에서 실질적인 수혜주냐? 네. 바로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를 제조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자력 발전소 계측기라고 하면은 당연히 원전의 건설에 있어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거든요.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의 그런 측량을 계속해서 수치를 정해야 되고 그 부분이 안전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진이 바로 실질적인 수혜자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우진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제가 주목을 한 것이 최근에 SMR 소형 모듈 원전의 출자 펀드에 같이 참여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 같은 경우에 이제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인 넥스트3라는 조합에 출자를 했고요. 이제 우진에서는 바로 그 다음 원전 중에서도 그 다음 타자인 SMR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사실 이제 원전 산업군에 있어서 SMR의 성장성은 누구나가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 최근에 빌 게이츠 그리고 워렌 버핏도 이 SMR에 주목을 하면서 특히 KSMR이라고 부르면서 이 한국이 KSMR에 굉장히 주도적인 국가가 될 것 같다. 이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SMR 시장은 미국의 바이든의 이제 탄소 중립화 계획과도 구체적으로 연밀히 계획이 있다,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SMR이 한 번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다목적 활용성에 있어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기 분해로 이제 수소 생산까지 이제 가능하다고 해요. 이 SMR이. 그래서 네. 이 원전 플러스 수소까지 한다고 하면은 이 재료는 쉽게 죽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SMR 시장에서 KSMR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폭염으로 원전 3기를 재가동한다고 밝히면서 상승했던 우진으로 노란톡 방에서 조금 전에 일부에서도 마지막에 들으셨었잖아요. 2번이나 진입을 하면서 총 수익률 15% 가까운 수익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한 종목으로만. 그리고 루카님한테 이렇게 루카님만의 스토리 매매법이죠. 스토리 트레이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이런 종목들 나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우진에 이어서 또 다른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전에 이제 우진의 대표이사님 그 사진을 가져와 봤거든요. 네. 대표이사 사진을 보니까 참 관상도 좋으시고 굉장히 이제 사업을 잘하실 것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관상을 네. 가지고 계셔서 제가 참고로 적어도 이제 기업에 자신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데 네. 그 대표이사님이 누구인지 정도는 얼굴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마음에서 이제 또 사진을 가져와 봤고요. 네. 이제 그 전에 그 다음 제가 설명드릴 게 이제 수소 분야인데 네.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캐나다 주 정부와 MOU를 이제 체결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기업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지만 네. 이 부분에서 참여를 함에 있어서 현대 엔지니어링과 우진이 또 협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네. 네, 다음 이제 수익을 본 종목은 또 한 번 두산 퓨얼셀입니다. 네,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이 종목 오늘은 좀 안타깝게도 급락이 나왔던 종목인데 그렇죠. 우리 루카님은 정말 상승세를 이용해서 네. 수익을 또 15% 수익을 기록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 번에 이제 나눠서 분할 매도를 지금 실현을 하고 있고 네. 오늘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8%에서 9%대 수익률을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소가 주목을 시장에서 계속 받을 거고 네. 그 주목을 받는 데 있어서 딱 떠오르는 기업이 두산 퓨얼셀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다. 네. 근데 이 두산 퓨얼셀이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는 다시 한번 각인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바로 교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 같은 이제 경우에는 사실 상반기에 수주가 부진을 하면서 실적 모멘텀이 조금 죽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급락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그 2023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상향
조정을 하면서 그 성장 가시성은 좀 명확하다고 저는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예상과 달리 수소 경제 로드맵,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로드맵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HPS라는 이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같은 부분도 좀 구체화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서 좀 시장에서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만약에 이 수소 정책과 그리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 모멘텀은 두산 퓨얼셀이 그대로 가져갈 거다. 또 한 번 시장에서 그런 트렌드를 아셔야 되는 게, 최근에는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 말 그대로 이제 주력주들이 시장에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소가 만약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고 하면은 바로 두산 퓨얼셀을 주목해봐야 되고, 만약에 시작가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더라도 두산 퓨얼셀이 그런 수익을 줄 수가 있다. 그런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만약 수소가 시장에서 주목받을 때마다 두산 퓨얼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수소 관련해서는 두산 퓨얼셀이 가장 대장주, 원탑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심지어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STX, 정부의 이제 그린 뉴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STX와도 협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ST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수출이 그리고 해운업까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STX와 협업을 한다면 굉장히 사업 개발 속도를 높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트라이젠 그리고 선박용 연료 전지까지 두산 퓨얼셀이 STX의 그런 수급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수소사회 인프라 구축에 엄청난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글로벌 경향을 살펴보면요. 네. 이제 유럽과 이제 미국에서도 탄소 국경세라는 게 있어요.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탄소적인 부분에서 그런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은 그런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탄소 관련 기업들이 두산 퓨얼셀을 많이 찾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 민주당 소속인 이제 크리스 쿤스라는 이제 하원 의원과 그리고 스콧 피터스라는 이제 하원 의원이 탄소 국경세를 골자로 하는 법안도 공동 발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유럽 연합도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자라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탄소 국경세를 챙기지 않는다면은 기업의 매출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 기업에서도 탄소 국경세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산 퓨얼셀이 그런 부분에서 협업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실적 모멘텀을 가져갈 거다. 그런 부분에서 두산 퓨얼셀을 앞으로 지켜봐 주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 진입을 하셔가지고 15% 넘는 수익을 기록하셨는데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망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마침 또 4% 넘게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매매 타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걸 살펴볼까요? 네, 그 다음 살펴볼 종목이 이제 넵튠인데, 네. 그 전에 이제 두산 퓨얼셀, 제가 이제 방송에서 자주 언급드린 종목들은 네. 두산 퓨얼셀, 카카오, 그리고 메타버스의 바이브 컴퍼니라는 회사를 제가 최근에 소개를 드렸죠.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수익 실현을 하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네. 오늘같이 조정이 올 때, 이게 저가 매수, 싸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날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매매 네. 전략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네. 매매하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제가 볼 종목은 넵튠입니다. 네. 네, 넵튠 같은 경우에 제가 방송에서 크래프톤 관련주로 소개를 드렸고, 네. 창업 투자사 그런 관련 섹터를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넵튠이 제가 또 한 번 더 진입을 한 이유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맞아요. 상승 모멘텀이 많이 엮여 있더라고요, 테마가. 네, 게임주, 그렇죠. 뭐 메타버스 관련주, 크래프톤 관련주. 네, 맞습니다. 사실 넵튠 같은 경우에 제가 방송에서 원게임 리스크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네. 크래프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영업이익을 얻어갈 것이다라고 했지만 어찌됐든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하나의 게임만 가지고 그 게임사를 운영하기에는 조금의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나. 그 부분에서 제가 리스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넵튠도 같이 그 악재에 뭔가 편입을 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에 메타버스 네.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을 하면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한 번 더 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넵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VR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 맘모식스라는 네. 그런 회사를 자회사로 이제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맘모식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에 설립된 VR 전문 컨텐츠 개발사인데 이제 어떤 VR 기기로도 이제 접속이 가능한 크로스 플랫폼 특허를 가진 그런 플랫폼이 갤럭시티. 이제 예전에 뭐 블록복스도 있었고 그리고 제페토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이 회사는 갤럭시티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넵튠이 이 메타버스 부분에서 시세를 가져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맘모식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 세계 120개국에서 3만 명 이상의 접속 플레이어가 이제 플레이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가상 공간에서 다양한 플랫폼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를 평균 90분 이상 즐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생활권에서 뭔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구찌 같은 명품백도 그 안에 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친구들과 뭔가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서 매출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거를 그 자회사를 넵튠이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근데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지금 또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또 보니까 3거래일째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5% 넘게 밀렸고 네.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을 때 그러면 지금 진입하는 게 괜찮을까요? 자, 바로 제가 이 타이밍에 보시면은 제가 네. 기술적 분석을 잠깐 봐드릴게요. 네. 제가 현재 진입가에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첫 번째 그었던 27,000원 선이 진입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제가 저기서 진입했던 이유는 물론 메타버스의 재료도 있었지만은 저렇게 고점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입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기술적으로 네. 그 전에 보시면 두 개의 양봉과 음봉이 하나씩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저 부분을 넘어서면은 바로 슈팅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 슈팅을 전고점을 좀 넘어서는 부근에서 진입을 하신 거군요. 네, 기술적으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 슈팅이 나오는 자리는 전고점을 넘어가야만 그 슈팅이 나오는데 저기서 만약에 맞고 떨어진다면 굉장히 긴 횡보를 거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던 게 메타버스 재료지 않습니까? 네. 최근 시장에서 메타버스 재료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엄청 때문에 핫하죠. 네. 그 재료가 저 종고점을 넘어가 줄 거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날 종가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수익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종목 네. 그럼 앞으로도 좀 유망하다고 보세요?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의 테마를 얻긴 했지만 지금 메타버스가 최근 조정세를 좀 받고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종목별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넵튠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자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이 메타버스에 대한 진정한 편입을 할 수가 있다면 앞으로 넵튠이 크래프톤 그리고 메타버스 두 개의 재료를 가지고 좀 훨훨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크게 수익을 내셨던 넵튠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수익률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 7월 한 달 동안에만 벌써 181% 넘는 수익을 기록하셨으니까요. 이런 수익률 내게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이어서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어서 설명드릴 종목은 한국전자인증인데요. 네. 제가 그 전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지금 목에 담이 걸려서 좀 시청자분들이 불편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로 티는 안 나시는 것 그래요? 같아요. 제가 의자를 돌려서 이제 앵커님을 쳐다보고 네. 있기 때문에 티는 안 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시청자분들에게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네, 그 부분 드리고 싶고 제가 워낙 시청자분들 수익을 위해서
컴퓨터를 워낙 열심히 오래 또 노력하시다가 그렇죠. 이렇게 네, 너무 담이 오래- 걸리셨군요. 맞아요. 오래 쳐다보고 있다가 네. 이렇게 담이 걸렸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이 수익만 날 수 있다면 네. 제 몸 한 몸 불사지를 수 네, 있으니까 정말 멋지십니다. 네. 그 점은 제 몸은 걱정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지만은 네, 너무 고통을 감수하시고 지금 네. 열심히 이렇게 네. 방송을 해주시는 우리 루카님. 네,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빨간불로 만들어 드리겠다. 네. 그런 의지를 한번 표명해 봤습니다. 멋지시네요. 네, 믿고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바로 설명해 볼까요? 네. 자, 바로 한국전자 인증을 제가 들고 왔는데 네. 이 한국전자 인증 같은 경우에 이제 토스 관련주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죠. 근데 이 토스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한국전자 인증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국전자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스를 운영하는 바바리 퍼블리카에 이제 총판을 계약을 하고 인증 사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와 한국전자인증은 굉장히 협업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전자인증의 지분 5%를 취득을 했고,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토스가 주도한 이제 컨소시엄에 주주로 참여해서 바로 지분율 4%라는 그런 취득을 하면서 전략적 네. 관계를 이제 유지를 하게 됐는데, 어떤 전략적 관계를 취득을 하게 됐냐? 네.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기관 등 인증서가 필요한 기관에 토스 인증서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요. 토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제휴금융사 중심으로 이제 펼쳐오던 인증서 사업의 범위를 한국전자인증을 통해서 더 넓게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스 인증이 바로 뭐냐? 금융기관에 이제 상품 가입 시에 별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항상 이제 입력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토스 앱을 켜면은 지문 인증을 딱 한 번만 하더라도 여러 이제 금융사라든지 인증 기관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편하죠. 그 인증을 바로 연장선으로 해서 한국전자인증과 협업을 해서 더 편하게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외부 인증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인인증서와 같은 그런 인증 방식을 통해서 가상 식별 방식을 취득을 하였다. 그리고 보안성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스 같은 경우에 이제 IT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토스 앱을 보면은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쁘게 생겨야 그것도 사용하기 쉬운 만큼 네. 그런 그런 사업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카카오뱅크 가입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었어요. 한 1년, 2년 정도 됐었는데 그 늘어난 이유를 그 은행권에서 굉장히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네. 야, 카카오뱅크가 지금 갑자기 우리 고객들을 다 뺏어가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뭘까? 라고 굉장히 막 고심을 하고 막 이제 전문가들을 불러내서 엄청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했는데 그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결과가 나와 보니 바로 그 카카오뱅크에서 발급했던 카드, 그 라이온이 달린 카드를 귀엽게 본 이제 고객들이 디자인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 단기간에 1000만이라는 그런 회원을 이제 끌어 모았거든요. 카카오뱅크에서. 네. 그만큼 그런 UX 같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이 토스가 굉장히 잘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이제 토스를 통해서 주식창을 켜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주식 시세를 볼 수도 있고 그게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토스에서 사업적으로 잘 접근하지 않았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방에 정리를 해보자면 한국전자인증이 토스의 지분을 4%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토스의 가치가 8조예요. 지금 8조를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 한국전자인증을 계산해 보면 바로 3,200억의 지분 가치를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 3,200억이면 한국전자인증의 시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어느 정도 되죠? 한국전자인증 시총이 지금 한 2천억 정도, 2천억 대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 토스를 통해서 가져가는 지분 가치가 3,200억이다. 여기서부터 좀 모멘텀을 쉽게 가져갈 수 있지 오. 않을까라고 해서 접근을 한 거고. 네, 그럼 토스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 상장설도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향후에 더 전망이 좋겠네요, 이 종목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향후 전망이 좋은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IPO에 있어서 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IPO의 이제 규정이 좀
심화되면서 네. 최근에 말씀드렸던 너무 크래프톤도 고평가된 네. 종목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렇죠. 뭐 이 부분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네. 금일 이제 상장한 종목 큐라클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가치를 평가받았고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하락 마감하면서 네. 그 개미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런 소중한 돈을 다 뺏어갔단 말이죠.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IPO를 할 때 있어서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IPO 하는 기업들의 투자를 할 때 토스도 물론 나스닥 상장을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루카님이 진입했었던 토스의 지분 4%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자인증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토스가 나스닥 상장설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전망까지도 좀 밝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종목 만약에 다시 진입을 하고 싶다, 나도 함께 이 종목으로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그날 시장 상황에 따른 매수 타점 다 잡아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루카님 또 이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네. 금양의 종목을 9% 넘는 수익을 또 보셨네요. 네, 그렇죠. 금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네. 여기 초록색 선에 닿으려고 할 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이 초록선은 이제 61일평이라는 선인데 바로 이제 중기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0일이라고 하면은 거래일로 봤을 때 한 3달 정도의 선의 평균, 이동 평균을 나타낸 선이거든요. 네. 그 61일평 선을 맞을 때마다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기 61일평의 부근에서 이제 진입을 하였고 저기 이제 전고점을 넘어갈 때 바로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이런 수익을 주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금양에 대한 이제 종목을 바로 살펴보면 네. 이 금양 같은 기업의 같은 경우에 발포제 그리고 발포 유관 제품 등을 주로 생산을 판매하는 업체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갑자기 하게 되었단 말이죠. 네. 바로 이제 차세대 하이니켈 2차 전지인 NCM에게 양극재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번 연도 초부터 바로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제 그 중에 필수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 가공 설비를 구축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NCM 양극재 같은 경우에 그런 코발트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코발트는 굉장히 비싼 원료거든요. 근데 그 코발트 함량을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NCM의 2차 전지다. 근데 그 중에 거기에 들어가는 바로 주요 원료가 수산화 리튬이다. 네. 그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게 금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수산화 리튬을 갑자기 금양이라는 기업이 어떻게 영위를 할 수 있게 됐냐? 그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네, 어떻게 갑자기 또 영위하게 네. 됐을까요? 바로 이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원리와 네. 이 발포제를 만드는 원리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이 금양이라는 기업이 접근성에서 이 수산화 리튬 사업을 뛰어들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라든지 정부에서도 이 금양의 기업의 이 정부 정책으로서 좀 밀어주는 경향도 있었고 그것을 금양이 타이밍 좋게 가져가면서 바로 실적과 매출도 함께 나오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 공급이 가능한 기업이 세계적으로 소수에 불과해요.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금양이란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도 발돋움할 수 있다. 이 부분도 투자 체크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양이 최근에 이제 LG화학 출신의 인사를 영입을 한 부분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바로 LG화학이라고 하면은 바로 2차 전지, 2차 전지의 네. 대표적인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출신 인사를 영입을 하면서 바로 LG화학과 같이 양극재 사업을 할 수 있지도 않나 그런 좀 기대감도 투자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양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횡보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바로 이제 2021년 3월에 이제 큰 상승세를 주고 네. 이 3월, 4월부터 7월까지 횡보를 굉장히 오래 가져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리 기업이 좋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은 그 나의 시드는 이런 좋은 기업이라도 묶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시드가 묶이게 되면은 기회비용이란 게 날아가게 되잖아요. 네.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업 좋아. 이 기업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나 큰 행보를 하고 있어. 그렇죠. 너무 답답하죠. 그럴 그렇죠. 때는. 그런 부분에서 투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지칠 수가 있단 말이죠. 바로 그 대표적인 최근의 종목이 두산중공업이었죠. 네. 네, 두산중공업도 굉장히 원전이나 아니면 차세대적으로 유도 전망한 그런 에너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올라가지를 도대체 않는다는 거지.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자들은 굉장히 지치게 되고 그 진입가만 오더라도 난 살았다라고 하면서 그 돈을 뺄 수가 있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800%, 급등했죠. 900% 네. 급등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돈을 잃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그 후회와 그런 허탈함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 글로벌 시황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왜 금양을 들어갔던 이유는 바로 2차 전지가 이제 랠리가 시작이 될 거라는 예상을 했고 그 네. 2차 전지 랠리의 시작에 금양이라는 기업을 내가 이미 펀더멘탈적으로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이 금양이 수익권을 크게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금양을 들어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이런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글로벌 시황을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시청자분들이 그거를 매일매일 혼자서 하시기는 정말 어렵죠. 힘들겠죠. 네, 그런 매일매일 분들을 그렇죠. 위해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매일 맞습니다. 시황 분석하고 글로벌 시황 쳐다보고 네. 종목들 쳐다보면서 기술적 분석 이렇게 선 그어가면서 지지저항 다 분석하면서 해주시고 그렇죠. 노란톡방에서 매일매일 교육도 해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분석하다가도 네. 내가 이거 시청자분들에게 네. 교육이 될 만하다 그러면 바로 이제 뇌에서 바로 나온 뇌피셜을 그대로 시청자분들에게 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교육을 바로 해드린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 실시간 교육까지 제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제 방에 안 들어오시면 지금 좀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후회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방 참여 방법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앞서서 루카님이 계속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종목을 정말 고를 때 심혈을 기울여서 종목 선별을 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또 기술적 분석과 글로벌 시황까지도 다 분석을 해서 종목들을 선별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혼자서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걸 살펴볼까요? 네, 이제 잠깐 수익률표를 보고 가실까요? 네. 뭐 저번 주에 이제 방송을 보시고 들어오셨던 시청자분들은 다 가져가셨을 네. 수익률이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이제 5거래일이죠. 일주일이면 5거래일인데 와, 66%가 넘다니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수익률이. 방송 이후에 이제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네. 오늘까지 66%의 수익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거를 놓치신다면 제가 더 안타까운 그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제가 항상 매일 드리는 말씀은 아침에 시황을 항상 해드리고 그리고 네. 종목에 대한 맞아요. 뉴스 발제를 항상 하고 있고 그리고 내시면 항상 카톡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에서 그대로 저의 그 뇌에서 바로 나온 교육을 실시간으로 네. 생생한 교육을 드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노란톡방으로 네. 입장해 주셔야겠죠? 네. 어떻게 입장하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네. 해드릴게요. 해주시죠. 네, 좋습니다. 노란톡방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8163 꼭 입력하시고요. 지난주 출연에 이어서 한 주 동안에만 또 66% 넘는 이런 큰 수익을 기록하셨으니까요.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이번에는 시장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간밤에 미증 시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좀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이제 국내 시장과 이제 미장을 잠깐 말씀을 네. 드리면 네. 현재 이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델타 변이 확산세에도 지금 불구하고 경제 성장세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 시즌 기대감 때문에 그런 투자 심리가 안정화되면서 상승 네. 마감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유가 안정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달러 강세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전망이 유지가 되는 등 경기 둔화 가능성이 해소되는 분위기가 전반적인 수급을 가져오고 있다.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기에 더불어 이제 국채 금리도 안정세를 찾으면서 네. 주초의 낙폭을 완전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하게 하락했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제 머스크와 이제 캐시우드가 참가하는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 더 비워드가 방송이 되면서 3만 달러를 이제 다시 회복을 했죠. 회복을 하면서 이제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 다소 투자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이제 글로벌 국가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시선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CBDC, 즉 중앙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제 시선이 쏠리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반대로 투자 심리가 악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꼭 투자에 참고하셔서 비트코인 거래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점 박스권 장세에서 이제 횡보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좀 투자 심리적으로 좀 지쳐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대형 기술주들의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고 투심도 지쳐 있는 분위기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IB 같은 경우에 네. 약간 전망을 엇갈리게 내놓은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앞으로 하락세가 시작될 거다라고 전망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우선은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주식 시장이 지금 조정이 올 때가 됐다. 그래서 10%에서 20% 정도 조정을 생각을 해두고 대비를 해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증시가 강세를 보일 건데 바로 이 부분이 유럽 증시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유럽 기업들의 실적에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이제 엇갈린 전망을 보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여전히 일단 미국 시장을 봐야겠죠. 국내 증시를 보기 전에 미국 시장을 봐야 되는데 견조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이제 테이퍼링의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서도 테이퍼링이 오고 나서 바로 3년간은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겠으나 그 조정을 바로 매수의 시점, 저가 매수의 시점으로 가져가고 3년 동안의 그런 통계적인 모멘텀을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루카님이 미증시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언급하시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과 또 디지털 화폐 발행의 속도를 각국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 조금 주의하자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지금 주식에 대해서 엇갈린 전망 등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루카님은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시는 우리 루카님인데요. 루카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오늘장 핫 이슈 살펴볼까요? 네, 핫 이슈가 지금 NFT를 가져왔는데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만 저는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죄송한데 그 어떤 전에 뜻인가요? 제가 네.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네.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핫 이슈가 NFT도 있지만 바로 반도체 지수가 그렇죠.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죠. 네.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상승세를 보이면서 네. 이게 국내 증시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다만 이제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일본 BOJ, 즉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좀 시장에 대해서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금 발표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항공주들이 전날 이제 크게 상승을 했죠.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제가 전전날에 항공 여행주들이 좀 상승을 하길래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네. 전일까지 바로 항공주들이 이제 큰 상승을 보이면서 예약 건수가 늘고 여행 수요에 대한 그런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틀 연속 상승을 했다는 거는 네. 뭔가가 있구나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전일에 항공주들, 여행주들이 미국에서 상승을 했을 때는 큰
약간 반향이 없었어요. 국내 네. 증시에도. 그런데 오늘은 이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상승세를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특히 이제 노란풍선이라는 종목이 네. 기업에서 무상증자를 한 부분, 그리고 권리락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세, 그리고 인수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승세를 보인 것, 상한가를 네. 간 것이 이제 이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유효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네. 미국 시장에서 이제 항공 여행 관련주들이 이틀 연속 상승을 했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국내 증시에서 이제 노란풍선이란 기업이 무상증자 그리고 인수설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이게 대장주 역할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아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주들이 오를까라는 시점에서 노란풍선이라는 그런 종목이 좀 트리거를 하지 않았나, 시장에 트리거를 하였고,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장 초반까지만 해도 여행주들이 0% 또는 1%에서 이제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크게 상승하지 않았나. 이 부분들 또한 이제 시나리오로서 네.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미장도 열심히 분석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국내 시장에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이런 대장주가 하나가 탄생할 때 그 뒤에 따르는 순환 종목들이 같이 수급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게 수익을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특징들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저는 그쵸?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금일 시장 동향을 장시장 전부터 예측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 참여 맞습니다. 방법은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미증시에서 항공 여행주들이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어서 반응이 나왔었고요. 또 그리고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섹터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에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도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오늘장 테마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제가 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바로 이제 메타버스에서 네. 저번에 제가 방송에서 이 알체라라는 종목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어요. 네, 바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또다시 언급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방송에서 제가 알체라라는 종목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 있지만, 그쵸. 제가 바로 전주에 네.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이 알체라였거든요. 그 종목이 바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을 드렸죠. 맞아요. 저도. 네. 네, 그래서 봤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수급을 이제 가져가서 크게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시고 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이런 종목도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방송 중에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 네. 상한가를 또 갔던 종목이다. 그렇죠. 그게 바로 알체라다.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알체라만 좀 지켜보면 될까요, 전문가님? 알체라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말씀드려서 바이브 컴퍼니. 바이브 컴퍼니. 네. 이 부분에서 좀 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알체라는 네이버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 어떤 게 있죠? 제페토요. 맞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네. 제가 교육을 앵커님을 그렇게 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페토 맞습니다. 그 제페토의 기술을 구현하는 게 바로 이 알체라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제페토 그리고 알체라로 이어지는 이런 밸류 체인이 있기 때문에 이 알체라는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쉽게 기억하시려면은 바로 최대 주주가 스노우다. 스노우 예전에 이제 한창 어플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잖아요. 사진 찍는 어플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건가요? 저도 뭐 네. 간간히 이제 얼굴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이 저도 스노우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애용하고 네. 계세요? 저는 이제 매일 이용하는데 사실 이 스노우를 통해서 이제 네. 이 알체라는 종목을 기억하고 있어라. 어, 그래서 네이버는 알체라는 네이버,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는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의 지분 9% 네. 그거를 기억하시고 조정 자리가 올 때마다 매수의 시점을 잡아야 되고, 이 매수 시점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잡아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NFT 네. 교육을 빠르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NFT 저도 많이 알고 싶어요. 좀 용어가 복잡해서 그렇죠. 생소하거든요. 네. 제가 이 NFT에 대해서 가져온 이유는 오늘 훈민정음이 갑자기 NFT와 엮였어요. 훈민정음을 지금 훈민정음을 지금 NFT화 시키자. NFT화 네. 시켜서 그 이유는 간송미술관에서 돈이 없대요. 아, 네, 간송미술관에서 이 운영 자금이 없어서 이 훈민정음을 NFT화 시켜서 100개만 NFT화 시켜서 이거를 좀 팔아보자. 그래서 우리 미술관의 운영 자금을 보충해보자 하면서 이 NFT가 다시 상승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NFT를 가져와 봤거든요. 네. 그래서 NFT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기 위해서는 토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이 토큰은 대체 가능한 토큰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있습니다. 대체 가능한 토큰이라고 하면은 바로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쉽게 말해서 거래가 가능한 토큰이에요.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토큰이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상호 교환 그리고 분할도 가능한 게 대체 가능한 토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또 있어요. 네. 대체 불가능한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유 인식값이 이제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제가 바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고유인식 값은 바로 토큰 자체 메타데이터 내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값은 영구적이고 변경을 할 수 없는 그런 정품 인증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품 인증서라고 보면은 이제 자산 또는 그리고 특정 어떤 것을 소유권을 증명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NFT 같은 경우는 이것을 거의 모든 것을 토큰화할 수 있다. 그런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일반적인 사용 사례로는 뭐 게임 아이템 그리고 가상 자산 그리고 실제 자산도 NFT화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토큰화된 명품 와인 그리고 디지털 아트와 음악 그리고 수집품도 NFT화 시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NFT 기술을 왜 사용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위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NFT를 통해서 이 블록체인을 사용한 기술을 사용해서 이 NFT로 위조 불가능한 자산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고유한 내 자산을 만들 수 있고 이거를 복제를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좀 높은 가치, 부가가치를 좀 창출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NFT 기술이 부각이 되는 거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NFT는 추적하기 쉽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쉽다고요? 그렇죠. 추적하기 네. 쉬워요. 좀 의아할 수 있죠. 네. NFT의 자산을 비싼 자산인데 추적하기 쉽다고? 또 안 좋은 것 같은데 안 이게 좋은 것 같죠? 긍정적인 건가요? 자, 네. 이거를 이해해 보시면 NFT는 어차피 고유 인식값이기 때문에 아. 복제가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 탈취하거나 그런 게 어차피 불가능한데 만약에 이게 탈취가 될 경우에 추적이 쉬워야 쉬운 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추적이 쉬워야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NFT 같은 경우에 이 기술에 블록체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 블록체인에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CBDC, 최근에 CBDC가 이제 디지털 각국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를 운영을 하려고 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CBDC 또한 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금 흐름이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명하기 때문에 탈세를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범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추적을 통해서 이거를 회수를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단점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뭐 공산 국가라서 네. 이런 부분이 뭐 위화감이 없을 수 있겠지만 너무 감시를 받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이 CBDC의 단점이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투자 포인트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겠고요. 네. 그 감시를 통해서 그런 종목이 있어요. 네. 그 감시를 조금 좀 보안 솔루션을 강화할 수 있는 그 종목이 있는데 저희 노란톡방에 바로 그 종목이 진입을 해 있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힌트라도 좀 주세요. 바로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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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알려드리려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힌트만 좀 주시겠어요? 이거는 바로 이제 한국의 네. 대표적인 그런 CBDC 종목이다. 바로 코리아, 한국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코리아를 좀 강조하시니까 그 종목명에 좀 들어가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런가요? 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네. 힌트 삼으시든지 아니면 노란통방에 들어오셔서 종목을 받으시든지 네. 둘 중 하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 다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슈 섹터로 NFT, 대체불가 토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진입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공개해 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우리 루카님은 한 달 동안에만 또 181% 넘는 아주 큰 수익을 기록하셨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또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대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